감사드리고요. 오늘 1시간 뭐 강의가 조금 더 길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제 그 항암 활성 뭐 예방하니까 혹시 이제 궁금해서 혹시 본인이 암에 걸렸다, 암에 걸리신 환자분 계시습니까? 계시고 그럼 또 계셨어요. 그러면은 쉽게 아마 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실 것 같고 아니면 한두 분 가족 중에 이제 암 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전반적으로 앞에 한 20분 정도는 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성분을 활용한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무슨 특효 뭐 성분 처방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성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대단한 걸 뭐 또 약대 교수가 와서 발표한다니까 그냥 뭐 약을 암을 팍 나서 뭔가 있는 것 같다 했는데 실망했다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다는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지만 제가 조금 추가를 드리자면 제 이력을 알아야 저 강사가 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암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뭔가 저렇게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약간 제 자랑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77학번입니다. 58년 개띠고요. 이번 벌써 이제 지난 3월달로 만 65세가 돼서 지하철도 공짜로 탔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올 8월달 정년퇴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약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를 하고 이제 부산대학교 약대 교수님이 돼가지고 약대에도 해부학, 생리학, 비미학 국가대학에서 가르친 과목이 필요해서 교수님이 돼가지고 국가대학으로 파견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고 조교가 돼가지고 86년에 부산대학교 교수가 될 뻔했는데 박사학위도 없고 해가지고 다시 미국 유학을 갑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인체 종양학과 진짜 암에 대해서 유방암에 대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92년에 박사학위 받고 그다음에 93년에 부산대학교 교수로 와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31년째 이렇게 재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또 다른 미국 대학에 가서 방문 교수를 하면서 암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차는 암에 대해서 대략적인 소개를 하고 치료, 생존율, 2차 암 발생까지 이 4부까지가 약간의 개론입니다. 그래서 20분도 가지고 제가 강의 자료 잘 하나 드렸죠. 그래서 강의 자료 보시고요. 본인이 필요한 거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과학적 암 예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대적으로 질병 패턴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암, 심혈관 질환, 암하고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은근히 정신질환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근데 코로나 이거는 이게 특이하게 생긴 감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이거든요. 어쨌든 끝이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시기로 왔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올해 이제 상황에서 발생률을 보게 되면, 통계는 전국 통계 항상 2년 뒤게 나옵니다. 최신계 아니라는 이게 가장 최신 통계고요. 자, 남자에서는 폐암이 제일 많이 생기고요. 위암, 전립선암 순서가 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매년 이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재작년 통계가 다릅니다. 왜? 발생률이 틀리는데 암 발생률은 항상 10만 명당 몇 명이 발생하는 이렇게 통계를 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자는 폐암, 위암, 전립선암. 근데 왜 이렇게 그게 세 개만 동그라미 치느냐? 올림픽 가도 금운동 4등, 5등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금운동만 제가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폐암, 위암, 전립선암. 그 다음에 대장, 간, 갑상선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순으로 됩니다. 대장암이 여성은 3등, 남성은 4등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여성에서 유방암이 제일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발생 빈도고요. 그러면 왜 암이 문제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36년째 한국인 사망원인 1위가 부동의 1위입니다. 암입니다. 암으로 사망이고요. 나머지 이제 2등이 뭐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자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보세요. 지금 1등하고 2등이 너무 차이가 나는 그게 암이 참 나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 기대 수명 좀
수명 이야기 하겠지만, 뭐, 우리 여자분들은 86.5세가 평균 기대 수명입니다. 남자는 80.5세, 평균하면 83.5세입니다. 83.5세요. 그때까지 산다고 생각했을 때, 남자는, 여기 보면 있듯이, 5명 중에 2명, 이게 37.9% 정도 되고, 여자는 이렇게 32%, 한 3분의 1이 암에 걸립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암에 걸리신 분 손을 들으니까, 한 번밖에 손을 안 들으시는데, 이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들 안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건강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예방해볼까 오셨다. 그래서 보통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만큼 암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수명 이야기만 잠깐 하자면요. 통계가 잡힌 게 1930년부터입니다. 1930년대, 우리 일제 강점기 시절, 평균 기대 수명이 한 30대 정도 됐습니다. 30대. 그때는 환갑 지나면 어마무시했죠. 근데 요즘 환갑 안 치는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 86.5세, 남자 80.5세, 6살 차이가 난다.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6년 일찍 사망합니다. 왜? 폐암, 폐렴, 심장질환 때문에. 자, 그만큼 이렇게 수명이 많이 증가되는데, 수명이 많이 증가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암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일찍 돌아가신 경우는 암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다른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오래 살다 보면 암에 걸린다. 왜? 암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발생하는데 짧게는 7년, 길게 20년 이상 걸립니다. 뭐 젊어서 담배 좀 많이 피웠다? 20년 뒤에 폐암 오는 거예요. 혹은 30년 뒤에 폐암 온다는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암 물질 들어와가지고 정상세포를 변열시킵니다. 단계별로 변열시키고 처음 바로 암세포 하는 암. 처음에 약간 비정상적인 세포, 그다음에 양성 종양, 악성 종양 이 순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 세포되다가 이 색깔이 바뀌죠. 오렌지 색깔에서 핑크 색깔, 또 푸른 색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 암세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침륜성 암종이라고 되는데 요 걸리는 시간이 빠른 것은 7년에서 8년, 긴 거는 20년에서 25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 나왔습니다는데 이게 이제 침륜해가지고 주변의 혈관이라든지 림프관을 침범해가지고 전이가 된다, 다른 장기를 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암은 아니고요, 그냥 양성 종양입니다. 어떤 종양은 우리가 그냥 보통 암이라고 하는데 암은 악성 종양을 말하는 거고 양성 종양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25kg짜리 들어있어요. 제일 세계 신기록 45kg짜리. 여자 몸속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상상도 안 됩니다. 미국에 가면 덩치 이런 여자들이 있는데 이래 가지고 다니거든요. 배가 이렇게 부르고 진짜. 비행기 좌석에 앉아 두 개 좌석 앉아야 될 정도로 엉덩이도 크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종양 덩어리를 25kg, 45kg짜리 달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크야 한 4kg, 3kg 되네. 우리 신생아 무게가 3.5kg거든요. 애 하나 낳은 정도 크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게 암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럼 암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라느냐? 요겁니다. 처음에는 여기 밑에 이쪽에 있는 거는 임의적인 시간이고요.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임의적인 시간이라는 말씀드리고 Y축은 이제 암세포 숫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암이 생겼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자라는 걸 기하급수적으로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라다가 요 화살표가 있는 요 지점이 뭐냐면 덩어리가 1cm, 1cm 손톱 크기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게가 1g. 암세포 숫자가 15개입니다. 15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방에 무슨 덩어리가 있다. 작을 때는 만져도 안 만져집니다. 뭔가 있어도 잘 모릅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정도 되니까 이제 만져줘요.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무슨 모래가 만져줘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막 검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1cm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때까지 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건 7년, 긴 건 20년 이상이 됩니다. 그럼 빠른 게 뭐냐? 주로 백혈병, 림프종, 방사선 노출되고 막 후쿠시마, 체르노빌 막 이런 데가 방사선 노출되고 그러면은 7, 8년 만에 이렇게 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보통은 그냥 한 20년. 그래서 보통 암이 주로 40대 후반, 50대부터 60, 70대에 많이 발병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천지자랑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는 대학원 수준인데 제가 그냥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 정말 제대로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보면 어떤 거는 막 이게 잘 안 보이죠. 막 이렇게 자라는 거는 사실 사람 건 아니고 생쥐의 생기는 100개입니다. 엄청나게 빨리 자라요. 생쥐가 수명이 2년에서 3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저도 빨리 자라서 빨리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80세니까 아무 천천히 자라는데 종류에 따라서 자라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이 보면은 인파종, 고아남 뭐 이렇게 호두기, 골육종 있는데 빠른 거는 이렇게 빠르고 느린 거는 폐암 같은 경우는 유방암도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한국인 유방암 주로 40대 후반에서 50대에 많이 발견되고 폐암은 뭐 60대에서 주로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암의 종류마다 틀립니다. 암 종류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암 종류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유방암은 기본 4종류가 있습니다. 유방암만. 갑상선암도 기본 4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암이라도 종류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대학원 수준인데 제가 오늘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한 개의 암세포가 돼가지고 그냥 자라면은 푹 자라면서 얘네 30번만 2개, 한 개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이런 식으로 푹 내려가면은 그냥 단순 계산하면 5년 만에 그냥 실구슬게 됩니다. 그런데 빨리 자라려면 산소도 있어야 되죠. 영양분도 있어야 되죠. 공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변 세포들 때문에 빨리 못 자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하게 그냥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는 빨간 색깔로 시작하다가 암세포가 2개까지도 같은 빨간색이죠. 4개 될 때도 같은 빨간색인데 숫자가 자꾸 많아지면서 색깔이 달라지죠. 여기 이질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암세포라도 종류가 달라집니다. 여러 종류가 생겨요. 변종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 정도 자라다가 이제 암세포가 아까 제가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니까 한 자리에서 자라니까 막 뭉쳐서 자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부 암세포들이 아이고 나 여기 못 살고 싶어, 다른 데 가고 싶어 해가지고 파고들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어떻게 가느냐 요겁니다. 여기 이제 암세포들 자라다가 조직을 뚫고 가다 보니까 혈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을 따라서 그냥 슉 가다가 어디 가서 툭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로 많이 가는 게 허파로도 많이 가고 강으로도 많이 가고 골수로도 많이 가고 내려도 많이 갑니다. 좋아, 그거 하니까 막 산소도 많고 영양분도 많고 빈집이 많은 거예요. 허파 생각해보세요. 마른 스폰지처럼 막 산소가 콕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자라기 좋아요. 허파이 많이 간 거예요. 간에 가니까 피도 많고 그냥 영양분도 많고 그러니까 간에서 잘 자라고. 그래서 주로 그렇게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이가 된다. 그래서 여기도 있듯이 그냥 암세포 넣고 나면 그냥 툭 2주 뒤 9일 뒤 이래가지고 툭툭 이렇게 자라는 이런 식이 전이가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생지기 때문에 빨리 자라고 사람은 천천히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암전 이야기 했는데요. 주로 많이 가는 곳이 폐, 뼈, 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특정 암은 뭐 위암은 복막으로 많이 가고 전립선 암은 뼈로 많이 가고 암세포마다 조금 지가 좋아하는 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이런 걸 다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알으시지. 뭐니 해도 없애면 됩니다. 실에 굳은게 해봤자 인체에 있는 세포는 암 수십억 조거든요. 그게 꼴랑 해가지고 10억 개이기 때문에 암세포 숫자가 얼마밖에 안 되면 이 유방이 있다. 그럼 그만 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수술이라는 거예요. 떼고 나서 혹시라도 남아있는 암세포들이 몇 개 혹은 몇십 개 많아야 몇백 개가 남아가지고 재발할까봐 항암제를 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이 가장 좋고 수술 안 되면은 이제 이게 참 골치가 아픕니다. 열었는데 어휴 닫으면서 그냥 집에 가세요 하고는 말기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수술할 수 있다 하면 아이 그래도 살 희망이다. 그 이야기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하고 항암제 또 좀 덩어리가 크면은 또 항암제를 해가지고 암세포 사이즈를 줄인 뒤에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걸 조금 세번 영어로 이제 네오 애주먼트 테라피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 치든지 방사선 치든지 내분비, 면역, 골수 있으니 그건 이제 암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2개, 3개를 섞어서 하기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지금 수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냥 상상하시는 그대로고요.
요거는 이제 유방암 수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유방이네요. 절개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경우는 요즘은 이제 또 유방을 절제를 하고 보행수를 넣어가지고 모양을 따듬잖아요. 그러면 피부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나는 보행수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남기면 됩니다. 요즘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공단에서 그걸 보행수 넣는 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어머님이 60대 중반에 유방암에 왼쪽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1기로 해가지고 수술을 할 때, 근데 지금 90년대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길래 저는 그냥 그만 절제하시는 게 안 나고 65세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벌써 이제 우리 제외 누나 아들 셋 자식이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되고 해서 제가 막 그냥 절제 수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5년 뒤에 70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결혼식 간다고 한복을 입는 중에 무슨 말을 했냐면 왼쪽 유방이 없다 보니까 젖가슴이 없다 보니까 한복을 입으면 태가 안 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 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뽕 좀 구해가지고 막 갖다 드려다가 부담보다는 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복을 모양을 잡으시더라고요. 와, 저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65세 할머니도 이게 그렇구나. 모양이 비록 없더라도 이게 뭔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즘은 다 그 아까 얘기대로 보험처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더라 그냥 하고 이렇게 이왕이면은 너무 짝짝이 되면 안 되니까 뭐 새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죠. 너무 무거우면 어깨 쳐지거든요. 그러니까 B 크기 좋다. CD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은 워낙 많이 있는데 요즘 갑상선 하면 지금 보험에서 치료 안 해주는 암이 아니거든. 워낙 완치율이 좋고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이 좋으니까 요즘 암 보험하면은 갑상선 안 해줍니다. 옛날에 한 거는 해줍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로또 받은 사람 많습니다. 조금 해가지고 떼내고 2천만 원, 조금 해가지고 3천만 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목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흔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 겨드랑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제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흔적도 안 나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항암제 쓰면은 뭐 부작용이 많은 거 잘 아시죠? 근데 항암제는 짧으면 3개월이고 6개월 치료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힘이 들죠. 굉장히 힘이 들고 또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이 심한 것도 있고 심하지 않은 것도 있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있고 안 빠지는 것도 있고 종류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뭐 설사도 하고 불임도 있고 통증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 시기만 느끼면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방사선 같은 경우도 방사선은 나쁜 거 아니냐 하지만 그 나쁜 것 때문에 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럼 암세포 죽이고 나서 방사선 때문에 나중에 암이 또 생기기도 하면 그걸 2차 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물부터 끄고 또 다음에 생기면은 한 2차 암도 천천히 생기는 나중에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내부 비요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방암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는 지금 왼쪽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절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죠. 근데 여기는 지금 겨드랑이를 이렇게 절제를 하다 보니까 림프관이 막혀가지고 지금 부종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한 1년 지나니까 또 괜찮아지고 우리 어머님도 왼쪽 칼이 그냥 천근만큼 무겁다. 진짜 1년 지나니까 이제 괜찮으시더라고요. 이거 괜찮아. 그래서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유방암도 보면 국소치료, 항암방역법, 내분비요법, 표적치료 일단 다양하게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가장 대표적인 타목식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예방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역요법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여기 지금 암세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나머지 세포도 T세포, 자연산 NK셀이라죠. 내추럴 킬러셀, NK셀, 대식세포, 체액성 면역, 단일 항체, 백신, 사이토카인, 세포 치료돼가지고 뭐 CAR-T, 여러분 혹시 들어보셔도 모르겠어요. T세포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면역 방문 억제제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뭐 최신 면역 치료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또 죄송하게도 이 최신 면역 치료제도 20% 30% 밖에 효과가 없어요.
70에서 80%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병용요법을 쓴다. 돈은 많이 듭니다, 요즘.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왜 그러면 면역을 좀 증강하면 되지 않느냐? 역시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적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비타민C가 메가요법 아직도 주장하는 우리 서울대 여대 교수님도 계신데, 뭐, 게르만, 체질, 온열, 면역 약침, 이런 거는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근데 항상 다 효과를 보지는 않습니다. 효과를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가빠에 가서 기도했더니 나은 사람도 있고요. 부처님한테 기도했더니 나은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기도해서 나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기적같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는데, 그게 다 면역이 측정돼서 그렇게 맞습니다. 그거는 하고. 자, 생존율이라고 할게요. 자, 암에 걸리면, 왜 무슨 급한 게, 아이고, 내가 이제 지금 죽을 뻔히 걸렸구나. 그럼 제가 이야기할 때, 한 군데 가서 암에 걸렸다 해가지고, 그냥 하지 마시고, 최소 한 군데 더 가보세요. 혹시나 싶어서. 조금만 여유만 있다면 한 번 더 3세판. 그래, 가서 진짜 납니다 하면은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실 때, 문제는 이제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 제가 드리는 거예요. 위암 같은 경우에, 1기 발견 때 하고, 말기 4기죠. 완치율이 17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경하고 정기검진 잘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당연히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이런 것도 챙겨보고 또 한번 또 들어가야지 이렇게 또 하고 오신 분들 있고요. 혹시 또 이 중에서 오이도 이렇게 교수님 오신다니까 한번 더 가서 들어볼까 한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좀 부지런하게 정기검진도 하고 또 좋은 거 드시고 나쁜 거는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예방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암의 평균 생존율이 이제 암에 걸려서 5년 생존율을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5년 생존. 이건 뭐냐? 완치되는 까지 했지만 암은 진짜 사실은 말하면 완치는 없습니다. 그냥 5년 더 사느냐 10년 더 사느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또 암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재발할 수도 있고 2차 암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는 항상 5년 생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부가 통계청이 93년부터 통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불과 30년 됐습니다. 이 해가 제가 부산대학교 때 교수가 된 해가 9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통계가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를 보면은 초기에는 뭐 5년 생존율이 43%, 지금은 72% 올라갔어요. 어마무시하게 좋아집니다. 이게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남자도 막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남자 여자입니다. 좀 증가되었고요. 이게 중요하죠. 암종별로. 아까 갑상선 제가 이야기 전에 보험에서도 이제 갑상선 안 해준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거의 뭐 지금 뭐 그냥 거의 100%, 사실 100% 아니고 99% 오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업계에서 이제 갑상선은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90년대, 2000년대 초에 암 보험 든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계약했잖아. 보험료 내놔 이렇게 하면 바로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제 나쁜 거는 또 나빠요. 여기 보면은 폐암이죠. 폐암은 아직도 한 40%도 안 되면 제일 나쁜 놈이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이 제일 나쁜 거예요. 얘는 뭐 걸렸다 하면은 5년은 생각할 수도 없고 1년, 2년 그냥 암이 됩니다.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세요. 최근에는 보면 싹 올라왔죠. 전 세계적으로 췌장암을 이겨보기자 해가지고 연구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에 안 걸리시기 좋은데 이왕 걸리시려면 이런 게 걸리는 게 낫고요. 그거 안 됩니다. 자, 남자.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제가 통계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장 최신 통계거든요. 폐암, 위암, 전립선, 대장, 뭐 이게 쭉 순서대로 있으면 주요 암이거든요. 남자도 갑상선 한번 보세요. 거의 100%면 오는 사람이거든요. 또 이런 여자입니다. 핑크색의 여자거든요. 근데 어쨌든 낮은 거는 폐암, 이렇게 췌장암, 담낭암 이런 것들 좀 안 좋고 나머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5년 하지 말고 10년 가보자. 10년 역시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저는 향상되고 있습니다. 10년. 좀 요게 이제 보면 90년대 초반 통계, 요게 이제
90년대 후반 통계, 2000년대 초반, 후반, 2010년대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생존율이 10년 생존율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아까 제가 2차 이야기 이게 뭐냐면은 재발암 말고요. 새로운 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사실대로 말하면은 암에 한번 걸린 분들은 암 체질이다. 우리가 체질이 아니 당신 체질이 그래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암에 걸릴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첫 번째 암에 걸린 그걸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2차암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재발암 아니고 2차암입니다. 그럼 무슨 2차암이 있느냐? 위암에 걸린 사람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유방암. 또 대장암에 걸린 사람은 위암이 될 가능성도 다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암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간암에 걸린 사람은 식도암에 2배 정도 높다. 폐암에 걸린 사람은 위암, 대장암 가능성이 좀 높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암 체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다 이렇게 순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기 발견입니다. 암에 걸리신 분은 병원에 매년 가셔가지고 검사하고 2차암도 있다는데 내가 그 위암에 걸렸다. 그럼 위암 이런 거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의사들 당연히 그래 줍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 주치의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같은 병원에 계속 가면 그러면 의사가 이제 다 보고 요거 작년도 이거 이제 재작년에 검사하신데 그럼 요거 한번 해봅시다. 수치가 좀 달라졌네요. 그럼 요것도 상세하게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막 병원을 막 옮기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1년에서 2년마다 정기검진을 하시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암에 대해서는 맞추는데 예방 깎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암이 발암 인자에 노출되고 평균 7년에서 20년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암에 안 걸리신 분은 정말 재수 없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내 몸에 암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과학자들은 암 종양학자들 말하자면 실제 사람 몸에 하루에도 그냥 몇 개에서 몇십 개 암세포가 자랐다가 죽었다가 자랐다가 죽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럼 암에 안 걸리냐? 바로 그 면역계가 그걸 다 죽이주는 거예요.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 좋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년 뒤에 10년 뒤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거냐? 이론적으로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데 젊었을 때 뭐 제가 아까 만 65세 넘었다 했잖아요. 20, 30대 담배도 피고 좀 술도 먹고 좀 놀았는데 그 담배 피고 한 것 때문에 나중에 암이 된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해보자. 이게 바로 화학적 암 예방이라는 겁니다. 한국을 보면은 유명된 화학물질 이용하여 다단계 암 발생 과정을 다단계 조금 더 설명할게요. 억제, 저지 혹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자. 이 사람이 마이클 스포너라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70년대부터 이걸 주장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예문은 되어 있지만 배를 된 바이타민이죠. 비타민보다 더 좋은 것. 그게 화학적 암 예방제다. 그걸 가지고 뭔가 해보자. 이게 이제 화학적 암 예방이라는 뜻이고요. 요거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다. 별표 5개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별표 5개 칠합니다. 별표. 그럼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 발암 물질이 들어옵니다. 자 담배 피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발암 물질 들어오더라도 해독되고 배설되거든요.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발암 물질이 간으로 가가지고 대사가 돼가지고 활성화되면 나쁜 놈이 더 강한 놈이 되거든요. 근데 또 정말 또 다행인 게 또 여기서도 제거됩니다. 그런데 정말 운 나쁘게 활성화된 발암인자는 정상세포를 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변이세포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바뀌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순간적으로 다 바뀌거든요. 한두 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보세요. 의미가 뭐냐? 10년 이상 개시 단계, 촉진 단계, 진행 단계. 그래서 짧게는 7년이나 보통 10몇 년 걸려가지고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변이세포, 양성종양, 악성종양 이 단계로 하고 이게 다단계예요. 그 나쁜 다단계 말고 이게 이제 다단계다. 그래서 암이 다단계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게는 7년, 길게는 20년 걸리기 때문에 이때 좀 좋은 얘기 해보자. 여기 화학적 암 예방입니다. 과거에 내가 좀 잘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항산화제, 화학적 암 예방제 좀 먹고 좋은 거 먹고 몸을 달래주면은 이때 암세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더 암세포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 진단받고 속말에 쌩 난리치고 항암제 치료 막 머리털 빠지고 막 그리 하다가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또 2, 3년마다 사망하고 사실 제 친척들 우리 어머니는 유방암 걸지만 유방암은 재발 안 했고요. 콩팥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장기 투석하시다가 76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암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뭐 숙부님들, 숙모님들 남도암, 췌장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해보자. 요게 이제 영어로 써놔서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은 1온스의 예방은 1파운드의 치료 가치가 있다. 우리말 하면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 1파운드라는 우리 그러면 453g이고요. 1온스는 28g입니다. 18배 차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식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치료한다고 돈 들고 고생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예방해가지고 암이 안 걸리고 그냥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하시는 좋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방을 하려면 좋은 거 먹는 것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피해보자. 이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바로 먹는 거. 이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논문 쓴 겁니다. 암 발생 전체, 암 사망자 전체로 보면 먹는 것 때문에 35%, 흡연 때문에 30%, 두 개 합하면 65%죠. 그냥 대충 3분의 2입니다. 암 발생이 암 사망 원인의 3분의 2가 내가 먹고 담배를 마신다 생각하면 마시는 것 때문에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 나머지는 감염, 생식기, 성관계 이거는 이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이제 B형 감염 바이러스, C형 감염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를 해가지고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제 그게 생기고요. 좀 이런 표현 좀 하지만 어쨌든 그냥 그냥 뭐 어쨌든 성관계 하다가 뭐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여성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남성의 전립선 이런 게 있습니다. 펜스암도 있고요. 직업, 음주, 지리적 요인, 환경, 산업관, 인자, 의약,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거든요. 이것만 좀 조심하더라도 아무 차도 안 되죠. 지금 앉아 계신 분은 다 연세가 지금 60대 다 60, 70대 싶기 때문에 이거 뒤늦게 하신다 해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새로 암 생기게 하면 너무 늦었어요. 이게 과거에 이미 이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부산시 약사회관 가서 재밌는 강의 들었는데 야 아들 손자 이렇게 며느리 해놓고 아는 척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의 잘하고 이 설마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주면서 제 앞에 그 표지에 제 얼굴 내게 있자 이 사람이 행동을 하면서 그 하려고 제가 사진 물 박아놓은 거예요. 친구 말을 들어도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 말 말고 이 사람 말 들어라 이렇게 하라고 제가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에이 막 이렇게 하겠지만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더 가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또 다른 총계 자료입니다. 흡연, 음주, 나쁜 식생활, 감염 아까 제가 호르몬, 환경 오염 근데 이런 거 빼버리고 요거 위에만 보면 요게 진짜 암이고 한국 성인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남자가 34, 여자가 6%예요. 거의 뭐 6배 차이 나네. 그래도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흡연율은 높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주요 암의 그 원인을 구강암, 흡연, 음주, 폐암, 흡연, 흡연이 나오죠. 교수님 한 번도 담배 안 피우는 여자한테 폐암 걸리던데요. 이렇게 나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폐암도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요. 흡연하고 상관없는 폐암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성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원인 때문에 생기는 흡연하고 상관없는 폐암이 있어요. 그래도 여자들 많이 걸립니다. 그거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야기했죠. 유전성암 가족력이 있다던데 근데 전체 암이 100%면은
가족력, 유전성은 5에서 10%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5에서 10%. 그 나머지 90에서 95%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운이 없어서, 재수없어서 내가 잘못했어. 그럼 이제 가족력 중에서도 조금 있는 게 유방암, 대장암, 이런 데 조금 가족력이 높습니다. 그거는 또 좀 복잡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가족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안 걸렸던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럼 먹는 거 이야기할게요. 다시 할게요. 자, 뭐니 해도 식생활이에요, 식생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빼고 오키나와식, 오키나와 사람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여기 보면은, 달걀, 두부, 채소, 뭐, 저염식, 소식입니다. 소식이 아니고 소식, 적게 먹는. 한 3분의 2. 3끼 중에 한 2끼 정도를 드신다. 그러면 한 번 먹을 때도 한 3분의 2만 먹는다. 그걸 소식 하면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불가리아식 하면은, 요구르트가 불가리아 대표적인 좋은 음식이고요. 서양 지중해식 하면은, 이 보세요. 채소, 올리브 오일, 뭐 해가지고, 포도주도 들어갑니다. 혹시 그 때문에 또, 저 와인 마시면은 또 암 예방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마시긴 마시는데, 이런 걸 같이 먹기 때문에, 포도주 그냥 한두 잔 먹는 거 괜찮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 좋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해석을 제가 보고, 한국식 식당, 비빔밥, 수육, 전통식당, 이 최장수 식당이에요. 이 제가 지낸 게 대한영양학회에서 정말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왜 수육을 강조했을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정말 나쁜 겁니다. 불에 튀어가지고 발암물이 생기거든요. 소주 한 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수육 해가지고 기름 쫙 빼고 고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육 자꾸 빠지잖아요. 이게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지만 근육 감소증 생기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많이 섭취해야 돼요. 나이 들니까 또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섭취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단백질. 그럼 뭐 고기 먹기 싫다 그러면은 요즘 뭐 홍이나 이런 거 분말로 해가지고 단백질 이런 거 많이 제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5월달에 뭐 그거 사주라 분말. 그럼 우유 같은 데 타가지고 분말 하면 됩니다. 그럼 지방도 안 드시고 단백질 섭취 분말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제품.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을 때 뭐 100마디 하는 것보다도 이런 거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것도 자 92년에 대한암협회가 암예방 14개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은 그냥 제가 한 개 한 개 건너뛰시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자, 영양분 골고루 섭취하고 황목색 채소, 과일, 우유, 된장, 비타민, 그 다음에 과식하지 지방분 적게 먹고 매웠고 짜고 이런 거 드시지 말고 불에 직접 태운 거 먹지 말고 부패한 음식 피하고요. 조금 상한 거 그냥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때는 이제 92년입니다. 과음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닌 거예요. 담배는 누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2006년에 보건복지부가 14개 너무 많다. 10가지만 합시다 이래가지고 여기 조금 잘 안 보이죠. 역시 흡연하지 말고요. 짜지 말고 탄수 먹지 말고 운동하고 예방백신하고 이렇게 안전지킴 더 비슷합니다. 10가지 줄였어요. 그것도 많다. 식생활 5개 들어보라. 이렇게 하면 여기입니다. 하루 3끼 과식하지 마시고요. 소식으로 하루 3끼 드시고 과다 육류가 아까 제가 붉은색 육류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소세지 이런 거 안 좋습니다. 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가공육 안 좋습니다. 수육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생선은 더 좋은 거죠. 우유 청국장 정말 청국장 좋은 거거든요. 요거 불에 직접 태운 생선 고기. 자식들 오랜만에 왔다고 뭐 아까 뭐 불고기 먹으러 가자. 그런 말씀 그냥 보쌈집에 서 보쌈집 수육하고 야채 막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청국장 막 나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황금색 채소. 밥상에 있는 채소는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드십시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채소는. 자, 5개까지 하니까 좀 괜찮죠? 그래, 이거는 뭐 외우기도 좋고. 자, 그럼 예방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죠. 아까 제가 항암제 아닙니다. 약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먹는 일반 약이 일반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스피린까지는 오케이. 그럼 대부분 다 면역 증강, 항암 물질에다가 폴리페놀, 비타민, 건강기능식품도 있고요. 플라보노이드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나 이런 데 많이 레스토라토, 감옥시킨 성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씩 소개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보니까 뭔가 기분이, 오, 맞아. 여기 건강해 보이죠? 딱 요겁니다. 복분자, 딸기류, 얘는 하나뿐일 게 없습니다. 녹차, 뭐니 해도 커피 많이 드시죠? 사실 녹차가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호복, 이거는 제가 시간이 있지만, 자, 포도가 보면은 포도 껍질이 있고요, 과육이 있고 씨가 있고, 이 세 가지 중에 영양분이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시네. 과육은 그냥 단맛만 있는 거예요. 껍질이 정말 좋고요. 그 다음 씨가 있고. 거꾸로 말하면 레스베라톨 같은 좋은 거는 진짜 씨가 더 많습니다. 그럼 씨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절대 깨 드시지 마세요. 씨가 지금 안 좋았어. 젊었을 때는 갈아 드시면 돼요. 갈아서. 그러면은 딱 적당히 씻으시고 그렇다고 막 무슨 복잡한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흐르는 물에 내가 3분만 5분만 담가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서 씨가 있으면은 갈아서 그냥 쫙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되면 하나씩 씨가 없을 때는 그냥 껍질 째 드시면 또 껍질 배타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혹시 잔류농약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물에 한 3분만 5분만 담가도 없어진다고 희약히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들으시고요. 잔류농약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은 다 생물을 이렇게 분해내는 그런 농약을 쓸 때 옛날 무식한 그런 농약 안 치거든요. 씻어서 그런 걸 씻고 얘가 한 5분만 담가놓으면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요. 껍질 째 드시고 카레, 브로콜리, 마늘, 오렌지도 안에 과육보다 껍질에 보면은 밀가루 보면 이렇게 오일이 탁 튀잖아요. 사실 그게 지금 항암 성분이 있어요. 그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갈아 먹어버립니다. 껍질째 씻어가지고 씻을 때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깨끗한 식초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식약처에서 다 발표가 나왔어요. 굳이 식초 안 넣어도 된다. 근데 찌찌하시면 식초 넣었을 때 몇 방울 들게 되고. 근데 어쨌든 씻고 이렇게 이제 깨끗한 타월 같은 걸 좀 빡빡 문질러 가면 이 오렌지 껍질, 밀가루 껍질이 깨끗이 씻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갈아버리면 그냥 그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갈면. 그 안에 있는 오일이 그대로 먹습니다. 오일. 껍질 오일이 제일 좋고. 제가 공부할 때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다 연구했거든요. 자, 이런 것도 있죠.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그냥 고기 그냥 초밥 이런 거 많이 챙기시는데 그런 거 말고 이왕 강덕집에서 잘 먹는 과일도 많이 드시고 너트 종류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게 저는 본전 뽑는다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고기 먹는데 이렇게 하는데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게 정말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루 중에 꼭 한두 번은 꼭 이렇게 드십시오. 생선 종류도 마찬가지. 콩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계란도 마찬가지. 계란 콜레스테롤 많다는데 연구대로 제가 얼마나 궁금해하겠습니까? 하루에 한두 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노란 티 하나만 빼라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은 그냥 하루 한두 개 드셔도 상관없고요. 어떻게 먹는 게 좋느냐? 그냥 삶아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프라이, 그것도 기름 들어가고 복잡하잖아요. 그냥 삶아서 껍질 까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반숙 당연히 좋죠. 저도 실제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계란 삶아가지고 제 연구실 냉장고도 넣고 배고프면 그냥 삶은 계란 한두 개 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그럼 당신 말이야 큰 소리 치는데 이게 연구해봐야 했을 때 제가 여기까지 연구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산딸기 이런 딸기들 다 성분 분석해가지고 암세포가 죽더라는 제가 논문도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성분들 있잖아요. 복분자, 녹차, 포도에 있는 레스베라톨 이야기하고요. 카레에 있는 크루크밀, 브로콜리, 마늘 이거 다 연구를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게 찍어놨습니다. 홍삼 사포닌, 그 다음에 브로콜리 있는 거, 이런 거 그냥 조금씩 빼버리세요. 황금이라고 하는 생명명입니다. 좀 더 보여드릴 것 같아요. 구기자, 바나나 잎에 있는 코로솔릭 애시드, 아스피린은 우리가 그냥
그냥 염증하는 그것도 암 예방됩니다. 이게 너무나 잘 알려진 거예요. 대장암 예방되고요. 그래서 또 아스피린 막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려면은 한국은 보통은 350mg인데 저용량 아스피린 100mg인데 그걸 사고 논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그냥 약국 가서 저용량 100mg를 해가지고 넣고 그렇게 하면 좀 문제 생깁니다. 최소 의사 아니면 약 사고 하고 드십시오. 아스피린은. 그 다음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연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보세요. 2023년 3월 현재 229편의 내외 전문 학술 논문 발표. 지금 말씀드린 적겠으면 잘 모르시죠? 한 200편이면 좀 쓴 겁니다. 그런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거예요. 94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특히 홍삼 사포닌부터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이 논문을 해가지고, 좋은 논문을 많이 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걸 잠깐 제 자랑을 한 거고요. 또 하나 더 자랑하자면 이겁니다. 2000년에 여기 에프라임 란스키라고 하는 이스라엘 의사가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왔어요. 김남덕 교수 말이야, 당신 말이야, 유방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석류 추출물을 가지고 유방암 예방 연구를 할 테니까 당신 좀 해주겠네. 그래서 그냥 그럼 보내라고 진짜 국제 어편을 보내왔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암세포 막 죽이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거 막 이제 공동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에 이게 영어로 돼서 좀 미안하네요. 브레스트 캔서 리서치 앤 트리트먼트라고 유방암의 연구 및 치료에 관한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제 이름이 제가 앞에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1저자라는 뜻이에요. 제1저자. 큰 역할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석류 추출물에 의한 인체 유방암의 화학적 암 예방 및 보조 치료제 가능성 이런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석류 안에 제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수화학물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거든요. 식물성 에스트로겐 먹으면은 진짜 에스트로겐하고 서로 경쟁 관계를 해가지고 유방암 예방을 하는 힘이자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외에도 화방진의 항염증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2006년에 롯데 칠성 음료가 이주기를 탁 내세워가지고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이걸 탁 이렇게 제품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박스 12개 들은 박스를 사면 석류가 왜 미녀한테 좋은지를 소책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국제학술지 논문 3편을 인용해요. 첫 번째가 제 논문을 다 인용해요. 인용.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냥 지나갔고요. 제가 특허를 냈으면 제가 돈을 받을 건데 논문을 발표해 놓으니까 논문은 누구나 다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3편 인용했는데 첫 번째 논문을 이 논문을 인용한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논문을 많이 인용하는데 374번 지금 인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제법 인용 많이 된 겁니다. 왜? 120번만 인용돼도 브릭이라고 하는 포항공대에서 만드는 그 웹사이트에서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이걸 줄여서 한빛사라고 합니다. 120번만 인용되면 한빛사 해가지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374번 인용했습니다. 제법 괜찮은 거죠. 지금도 막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요거 마시면 유방암 예방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냄새만 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진짜 석류를 먹으면 되죠. 갈아서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걸 그냥 매일 한 개씩, 반 개씩 드신다.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자, 아까 제가 좋은 것 중에 쿠르크민이라고 했는데 이게 카레입니다. 카레가 진짜 좋느냐? 제가 유명한 그 암 예방 항노화 학자들한테 이렇게 좋은 성분들 중에 당신이 한 가지만 다 꼽으면은 항암, 항노화 성분 중에 뭐가 좋겠냐 하니까 카레에서 쿠르쿠민이라고 하는 이걸 꼽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왜 그러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인도 카레죠. 인도가 미국의 암 발생 빈도를 보니까 이거 10만 명당이고요. 대장 직전암 발생 빈도가 미국은 10만 명당 40명에서 30명 이렇게 됩니다. 남자가 40명, 여자가
30mm. 인도 사람들은 4.7명, 3.2명. 10배 차이가 적게 걸리는 거. 왜? 카레를 그리 많이 먹으니까. 인도 하면 카레잖아요. 그럼 왜? 거기에는 콜크기 때문에. 근데 인도 사람이 그렇게 오래 안 사는데, 거기는 좀 위생이 나빠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감염 질환을 바꾸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거죠. 근데 저희 밖에도 묻겠어요. 제가 미리 해볼게요. 보통 카레 하면은 강황이죠. 근데 울금 하는데, 근데 요게 그냥 덩어리가 강황이고, 요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달린 게 울금입니다. 다음 주에 오늘 박종철 교수님이 또 전공입니다. 이게 같은 뿌리인데, 조금 울금이 달려있어요. 이게 이제 조그만 덩이 성분인데, 그게 쿠르쿰이라는 거는 거의 성분이 비슷해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워낙 귀하다 보니까 울금이 더 귀한 것에 밖에는 사실 그냥 강황에서 이렇게 달려 나오는 겁니다. 양이 그냥 강황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 해서 나오는데 같은 성분입니다. 그 외에도 레드, 블랙푸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오미자, 대추, 석류, 적양배추, 고추, 수박, 그리고 피망, 사과, 토마토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에 콜리페놀, 라이코펜, 캡사이신, 플라보노이드 이 좋은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또 풋고추, 고추를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 그냥 기본 4개 한 번 식사할 때 기본 4개 먹어야 돼. 기분이 아주 풀린다. 그 정도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사과도요, 절대 껍질 버리면 안 됩니다. 사과 껍질에 좋은 성분 다 들어있습니다. 씻어가지고 여기에 농약이 좀 있으면 꼭지만 탁탁 따고 안에 그만 탁 벗기고 그냥 껍질 좀 드시라.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또 매일 또 물을 우려 마십니다. 기본 대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적당히 볶은 보리라든지 뭐 이런 거 몇 가지 섞어가지고 매일 그냥 우린 물 있잖아요. 우려가지고 그냥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마시고 또 조금 해가지고 연구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오미자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비쌉니다. 이게 좋긴 좋은데. 자, 넘어갈게요. 자, 녹차 같아요. 자, EGCG 다른 거 몰라. 이건 좀 이렇게 EGCG라고 하고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녹차에 정말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오래 삽니다. 근데 2030년 되면 우리나라 1등이래요. 근데 왜 일본 사람 1등이냐? 녹차입니다. 계속 심지어 녹차 걸어가지고 밥에다 섞어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본 사람은. 이미 여기에 다 건강기능식품 알려져 있고 성분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또 뭐 우전차 이런 거 그만 들어봤죠. 작슬차 참새 해처럼 생긴다. 왜냐 여기에 어린 잎에 더 좋은 게 더 많다는 이미 연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녹차 한 잔 마시면 포도주 5잔 마시는 것보다 사과 9개 먹는 것보다 좋다. 이게 다 연구가 되고 있다. 녹차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그냥 커피 맛에 그냥 다들 그냥 이래가지고 아주 것이다. 좋은 게 보면 여기 있어요. 블루베리보다 훨씬 25배, 사과보다 훨씬 더 많고요. 오렌지 주스보다 훨씬 베타카로 좋은 게 더 많다. 녹차에. 이게 진짜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녹차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당장 뭐 보이차라든지 철가름이라든지 용정차, 뭐 좋다는 인남차, 요것보다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녹차. 이게 이제 일본식이냐 한국식이냐 그런 상관없습니다. 그냥 녹차가 좋다. 이게 다 연구가 되어 있는 거 그냥 제가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지리적으로 중국은 이렇게 막 문제도 많이 나고 물도 개가고 막 덮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녹차는 말려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덮은 거거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아까 레스페라트를 말 들어봤죠. 요거 꼭 이렇게 레스페라트. 여기 이제 포도인데 흰 거 말고 까만색 포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말고 땅콩, 옷 이런 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일본에서 처음 분리가 됐고요. 포도 씨에 많고 껍질도 많은데 진짜 많은 건 여기입니다. 호장근이라 해가지고 요 줄기 뿌리가 이 지팡이 만든 데 쓰는 겁니다. 호장근이라고. 여기서 정말 대대적으로 분리돼서 이렇게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코너가 팝니다. 이게 30일치 해가지고 우리 지금 말로 한 33만 원 정도 한 달치 살 수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 정말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프렌치 패러독스라 해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렇게 밥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왜 미국 여자보다, 왜 미국 남자보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 요것만 있죠. 이걸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자를 미국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국 남자를 하나 넣은 거거든요. 미국 남자, 미국 여자는 뚱뚱한데 프랑스가 보면은 여자도 날씬하고 남자도 날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중해 식단 플러스 포도주를 마셔서 그런데 이게 프렌치 파라독스인데 왜 레스베라토르 이렇게 암 예방도 되고 심장 보호 효과도 있고 항당뇨 효과도 있고 항염증 효과도 있고 이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포도주를 마실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좋은 거 먹으면서 한 잔 깨뜨리면 괜찮은데 그냥 뭐 내가 밤마다 그냥 뭐 포도주 뭐 반백씩 뭐 한 백 안 됩니다. 자, 이런 게 그러면 아까 얘기로 흰 포도보다 까만 포도, 저 포도주에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혹시도 가서 누가 마시자. 레드 와인 할까요? 화이트 와인 할까요? 흰 포도주, 저 포도주. 무조건 저 포도주 가야 됩니다. 그게 레스베라토르 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포도주 안 마시면 땅콩이 맛있어요. 땅콩. 생 땅콩, 삶은 땅콩. 땅콩 버터 이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땅콩 많이 드시면 레스베라토르를 먹습니다. 자, 제가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좀 지나갈게요. 제가 또 많이 했던 건 항염증, 항암 효과, 이게 황금이라고 이게 한자를 보세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골드가 아니고요. 그냥 한자 생략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황금초라고 하는 여기에 소염, 진통, 항알러지, 항균, 항암작용이 있는 거고요. 50조 기본 약에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항염증, 항암 약제입니다. 그 성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건 좀 빼버리고요. 왜 이렇게 좋느냐? 대장암이 보면은 이렇게 다단계로, 아까 제가 다단계 얘기했죠. 대장암은 쭉 한 20년에서 25년 걸립니다. 다단계로 발생하고요. 대장암 중에서도 그냥 위에 거는 그냥 우리가 말 산발성이라 해서 정상대장, 양성선종, 대장암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대장염증이 있어가지고 이 형성 대장암을 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대장암은 위에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염증이 만성 대장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런 염증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또 암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은 대장 안이 그냥 꼼짝이 생기거든요. 용조가 좀 틀립니다. 용종은 자, 조금 더 갈게요. 요겁니다. 요게 용종이고 위쪽으로 가는 게 용종과 관련된 거. 요건 염증이 있는 거죠. 예, 염증성 대장염. 요걸 제가 이제 아까 황금에서 추출한 바이칼레인이라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바이칼레인을 가지고 암세포, 사람 암세포다 막 처리해보니까 암세포 죽이고요. 동물 실험 해보니까 요게 정상적인 대장이면 길쭉길쭉하고 깨끗하죠. 바람을 찔러면 이렇게 그늘이 생기는 게 종양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칼레인을 넣어보니까 이게 암 발생 줄어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2013년에 논문을 냅니다. 바이칼레인은 인간 대장암 세포에서 세포 자살을 유발하여 이거로 유발된 뒤에 대장암을 예방하더라. 그래서 논문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 편만 쓴 것도 아니고 논문 4편을 썼다 돼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그거 말고 없네 했을 때 누굽니다. 바나나 잎 이런 데 나오는 코로솔릭 애시드, 코로솔산이라고 부릅니다. 코로솔릭 애시드. 바나나 잎, 호로파, 씨앗, 여주, 비파 이런 데 있는 요게 또 암세포를 죽이다. 이런 논문을 쓰다는 거죠. 제가 논문 쓰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자고 또 새로운 거 없냐 해서 구기자 또 가야 돼요. 구기자는 생기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말리기 이렇고 아예 그냥 구기자 국만 팝니다. 그럼 사가지고 그냥 위에 타 드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통 300g 정도 하면은 14,000원밖에 안 하고 저도 이거 사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지금 차전자 피해가지고 병도 조금 부드럽게 하고 다시마 가루, 차전자 피 그게 이제 질갱이 씨앗 껍질이거든요. 가는 거 차전자 피, 다시마 가루, 그 다음에 고기자 가루 3개 섞어가지고 먹으면 몸에도 날씬해지고 뱃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차전자 피 이야기 안 할 건데 이 고기자의 주성분이 베타인이라고 해요. 이것도 바로 아까 얘기한 항염증,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도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황금에서 나오는 바이칼레인, 고기자에서 나오는 베타인 이런 것들이 염증성 대장
암을 예방하더라. 이걸 제가 인물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자, 5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자, 이 정도 해가지고 화학적 암 예방은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자, 정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건강 장수 비결이 뭐냐? 아까 제가 유전성 요인은 암뿐만 아니고 그래도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암은 10% 전후거든요. 그럼 뭐냐? 나머지는 식습관 그리고 활동입니다. 활동. 좋은 거 드시라는 이야기 하는 거고요. 활동, 액티비티, 운동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운동이 인터넷에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운동하는 사진을 찾았는데 할아버지 나온 사진을 못 찾았어요. 각 체육생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할머니들만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기 보니까 대부분 다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가 지금 세 분 안에 계시네요. 어쨌든 이런 활동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할아버지는 애기. 예. 아까 제가 소개하겠죠.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는 한두 잔까지는 괜찮다 했는데 지금은 보세요. 하루 한 잔도 건강에 좋지 않다. 이게 안 좋다는 뜻입니다. 소량도 해롭다. 여기에 책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드시는 생각 아니면 그냥 가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피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으면 그냥 계속 갈게요. 자, 이걸 해가지고 안 마치고 요거는 제가 어든지 강의 가면은 이거 제가 하는 소소한 생활 습관입니다. 자연 좀 차단제 써라. 이 나이에 뭐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예요. 69세 미국 남자는 25년간 트럭 운전했는데 트럭 운전해가 이 햇빛 보는 데하고 햇빛 보는 데하고 햇빛 안 보는 데하고 천지 차이 25년 하고 나니까 햇빛 운전하니까 왼쪽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세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연 차단제 꼭 젊은 사람들은 자연 차단제 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시나 선글라스 자 백내장 녹내장 노안 오잖아요. 꼭 밖에 나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구강 위생이잖아요. 일본은 8020이라는 말이 있어요. 8020 80살 때 자기 치아 20개를 가지자. 우리가 말하는 그 유치를 다 빼고 나면 32개입니다. 12개까지 빼고 20개. 80세 때 20개 있으면 성공한 거는 8020이더라, 일본은. 혹시 인공 말고 지금 뭐 임플란트 말고 진짜 자기 약간 뭐 충치 먹었다 그것도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거 20개. 그러려면은 평상시에 자 아침에 일어나면 각을 좀 하시고요. 아니면 치실, 이것도 치실. 이것도 귀찮다면은 시간 취소를 해가지고 이게 좀 하는 게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꼭 주무시기 전에 양치질 한번 하고 또 사이사이 한번 꼭 하고 주무세요. 그러면은 잇몸 질환이 없어집니다. 치연은 치주는 없어져요. 그러면 심장 질환이 다른 질환도 안 생깁니다. 잇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가글도 꼭 좀 쓰시라고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하실 필요가 없고 하루에 한 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마음을 그러니까 먹는 거 뭐 운동하는 거 했지만 마음 건강 근심 걱정 버리시고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다는 통계가 오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나만의 노하우, 암 발생 예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암이 생기더라도 덤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래서 이 보면 9988이 있는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앞에서 죽지 여기 옛날 책인데 요즘은 이렇게 한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20, 30대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고 이게 9988, 2, 3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수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